사실 저희 때는 많이 맞고 자라서 어른들도 쟤 좀 때려라 이런 말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어렸을 때는 저도 상당히 많이 맞고 자란 그런 나이인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두 번 얘기하고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면 애들이 안 듣거든요, 말을.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으로 아이에게 물리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부모의 생각처럼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뭐 때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체벌과 훈육 사이에 사실 그 경계라는 것이 참 불분명해서 훈육을 하다가 이제 체벌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훈육은 절대 체벌과 동격이 아닙니다. 훈육 속에는 아이에게 따뜻하게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신뢰가 깔린 표현입니다. 기성세대가 체벌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순간 어떤 힘에 의해서 아이의 행동을 제지시키고 또 아이에게 강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게끔 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도 어렸을 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커왔던 거죠. 근데 지금 아이들에게 그와 같이 강압적 방식을 통해서 하게 되면 나도 그랬듯이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본인이 나 맞고 자랐는데 아무 문제 없이 컸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논리의 모순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것에는 경제적 성취, 뭐 학벌, 뭐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고 외적인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 아주 이 깊이 있게 그 사람의 인성적인 측면이나 그 사람이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이나 또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겪는 감정적 어떤 상태나 그런 걸 봤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아무 문제가 없이 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다는 것이죠. 매를 아끼면 오히려 아이를 망친다는 잘못된 생각이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우리 사회. 그러나 체벌은 아이의 정상적인 발달을 막는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체벌을 했을 때 잠깐은 엄청 효과가 좋지요. 잠깐 엄청 효과가 좋은데 아이를 잠깐만 볼 건 아니잖아요. 잠깐만 부모할 게 아니잖아요. 길게 보면 그 체벌한 경험을 통해서 무섭고 두렵고 이해되지 않고 부모에 대한 관계가 깨어지고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 잃는 것이 훨씬 더 커요. 그냥 무서워서 안 해야겠다이지 스스로 이게 옳은지 그른지 왜 그런지를 알아가는 과정에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래서 원래 부모님이 하시는 체벌의 목적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지난 2017년 후지와라 다케오 도쿄 의과 치과대학 교수와 가와치 이치로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팀은 버릇을 들이기 위해 잘못을 저지른 유아의 엉덩이를 때리는 체벌은 이후 아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체벌이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로 주목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대를 받아온 아이들은 부정적인 자아성과 무력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제일 사랑을 받아야 되는 부모에게서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도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 그리고 혼나 마땅한 존재라는 나쁜 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성인기가 된 다음에도 다른 사람하고 신뢰롭고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성인기가 된 다음에도 실제로 자기가 자존감 높게 자신감 있게 어떤 일을 해나가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대가 되게 중요한 쟁점이 되는 이유는 학대 행동이 대물림이 됩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소위 양육 레퍼토리가 학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문제 행동에 본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가장 익숙한 방법인 학대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다시 학대 피해자가 되는 거고 그 아이는 또 그렇게 성장해서 양육 레퍼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학대 행위인 줄 알면서 혹은 모르면서 그 자녀에게 또 학대를 반복하는, 이래서 학대 행위가 대물림되고 피해자도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양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벌이 아이의 심리적 상태를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 뇌 발달마저 해친다는 보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르는 체벌은 도대체 뇌에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체벌을 받아온 아이들은 만성적인 불안과 스트레스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이들의 뇌나 감정 조절 발달에 안 좋은 영향이 생기게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체계 이상으로 우울감이나 충동성, 공격성 등의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학대받은 어린이들이 청소년기나 성인기까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각종 불안, 우울,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체벌이 아이의 뇌 발달을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는 오래전부터 많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체벌을 했을 때 아이들의 뇌는 긍정적인 호르몬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호르몬, 안 좋은 쪽으로 뇌가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호르몬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두엽을 예를 들면 전두엽의 기능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이성적인 추론을 하고 충동을 조절하고 억제하고 정서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동요들을 이렇게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두엽의 기능이 일단은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굉장히 충동적인 아이가 되겠죠. 충동적이고 산만하고 부산하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휩쓸리고 계획 전혀 못 세우고 마치 그냥 아이가 생각 없이 행동하는 아이. ADHD라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그런 소아정신과 질환에 대한 말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ADHD의 문제가 가장 이 전두엽 기능이 약한 아이들이 ADHD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의 뇌는 인간에서 가장 발달한 대뇌 피질 영역이라고 그래서 고유한 인간의 그런 기능을 하는 부분 외에도 동물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변연계라는 뇌의 영역이 있습니다. 변연계는 피질 아래 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피질 하 구조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변연계 영역에 속하는 편도, 해마, 띠랑 이런 곳은 감정을 인식하고 감정을 처리하고 감정을 조절해서 대뇌로 신호를 보내는 그런 정서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인데요. 그 어린 시절의 그런 학대나 트라우마로 인해서 뇌의 변화를 연구한 연구에서는 정서를 인식하고 정서를 느끼고 그것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변연계의 기능조차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공감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면서 공격성이 강한 그런 경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가해지는 체벌은 감정 조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지능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 해마가 기능을 조금 못하게 돼요. 해마 사이즈가 줄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의 뇌에서. 애가 그냥 분노, 우울만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실제로 지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능이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타고난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부모가 어렸을 때 아이를 막 이렇게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학대를 하게 됨으로써 아이의 인지 발달의 IQ 수준이 현격히 떨어지게 된다는 걸 생각한다면 체벌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모의 태도다라고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좋게 이렇게 부드럽게 네. 저도 항상 평정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빨리빨리 뭐 준비를 해야 된다든가 밥을 좀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든가 뭐 정리를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애기들이 이제 한마디 하면 안 듣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요, 막 욱하고 막 성질이 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갑자기 아이한테 어떤 식으로 좀 들어가서 어떻게 대화를 풀어야 되며 이런 거를 좀 교수님이 팁을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애가 말이 안 통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막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다거나 계속 문을 발로 뭐 차고 있다거나 그럴 때 말을 제대로 못하고 씩씩거리던 게 그게 안정이 돼야 애가 말을 조리 있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엄마도 얘가 이래 해서 화가 났었구나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한테 김빼기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엄마가 평정심을 찾고 이 아이의 얘기를 들어줬을 때 그게 우리 왜 밥솥에서 막 퍽퍽퍽퍽 이렇게 막 포화 상태에 있을 때 이게 휘 하고 김 빠지잖아요. 그래야지 그 뜸을 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뇌가 안정화가 돼야 아이도 말을 이제 제대로 하게 돼요. 자꾸 생각하게 하고 들어보게 되고 마음을 이해해주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단시간에 해결하려고 하는 게 나중에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잠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대화를 하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